예, 안녕하십니까. 6.15 공동선언 실천 부산본부에서 주최하는 영상 심포지움입니다. 오늘은 국방비 인상과 무기 증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국방비 인상과 첨단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 고조를 불러오고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국방 예산과 2021년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올해 대비 5.5% 2조 7,647억 원이 늘어난 52조 9,174억 원의 2021년도 국방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국방비 대폭 증액 명분으로 포괄안보 역량 확충,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 장병 복지 개선 등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 예산은 매년 대폭 증가했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을 과거 정권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4.1%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2%, 2020년 7.4%, 2021년 5.5%의 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방비 예산 중 약 3분의 1의 규모에 해당하는 방위비 개선비, 쉽게 말해 무기 증강 예산은 문재인 정부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1%로 이명박근혜 정부 9년간 평균 5.3%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과 북의 정상이 세 차례 만났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남북 대결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근혜 정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국방비와 무기 구매 예산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도부터 2025년 향후 5년 동안 전력 운영비 약 200조 원, 방위비 개선비 100조 원을 포함 총 국방비 30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 6.1%대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감시 정찰 분야에서 수집 능력을 확충하고 미사일 및 탄도탄 대응 전력 고도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탑재 경항공모함 도입, SLBM 등 무장 능력이 강화된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주요하게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경항공모함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핵 잠수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방 예산과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한 대략적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방비 예산과 무기 증강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과 민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가 대폭 증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방비 2019년 기준입니다. 국방비는 857달러로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보다 높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2.7%로 일본, 대만, 독일,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비 증액과 코로나 시대에 관련해서 향후 5년간 국방비를 45조 원 규모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는 당장 내년의 기존 예산 계획 대비 7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약 50%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즉,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상당 부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폭 증액된 국방 예산과 무기 도입 예산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저해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국방비 증액입니다. 특히 국방 예산 대폭 증액의 원인이 되는 핵 WMD 예산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전략과 작전 개념을 실행하기 위한 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첨단 무기 도입으로 인해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가 국방 예산 대폭 증액의 명분으로 내세운 포괄안보 역량 확충의 핵심은 중국 등 주변국을 겨냥한 고가의 첨단 무기 체계의 도입에 있습니다. F-35B 탑재 가능한 경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중형 잠수함, 구축함, 그리고
작전 반경이 2200km에 달하는 잠수함 탐지용 해상 초계기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한국 방어보다는 중국을 겨냥하고 남중국해나 중동까지를 작전 지역으로 하는 무기 체계들입니다. 즉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사드가 북한 핵 위협을 대응하는 무기가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무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8월 30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한국을 포함하여 나토 방식의 동맹 구축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들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입니다. 결국 국방 예산의 증가의 명분으로 제시된 포괄안보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전면에 하고 있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빨려 들어가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폭 증액된 국방 예산과 국방 중기 계획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 F-35A,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과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입니다. 미국산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폭 증액된 국방 예산과 첨단 무기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반평화, 반민생, 대민 종속적인 국방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평화와 군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